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오늘 고참 분리에 대해서 세 번째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를 해서 나갈 거냐, 분리해서 운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기된 문제가 대사관과 구토라 담당자가 고참 회장단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회장단 회의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장단 회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회장단 회의는 뭐냐면 집행기구입니다. 집행기구. 그러면 요 위에 뭐가 있냐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여기에다가 회장단 회의에다가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회장단 회의는 집행을 하는 기구입니다. 12월에 있었던 회장단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했냐면, 안교 회장님의 재신임 건에 대해서 투표를 했었습니다. 재신임 건에 대해서 투표를 했었죠. 이걸 총회에다가 안건으로 올릴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회장단 회의가 이걸 재신임을 결정한 거냐? 아닙니다. 그냥 안건을 올리냐 마느냐에 대해서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두 단체가 참석을 해서, 한 단체는 투표에 참석 안 하고 참여를 안 하고, 한 단체가 투표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날 그냥 회의 진행상 아무런 고지 없이, 사전 고지 없이 두 단체가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거 없이 그냥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문제가 없다. 만약에 투표권이 없었다 그러면 두 단체에 대해서 투표권이 없다라고 사전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회장단 회의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여기에서 우선 의결을 하는 기관이냐, 의결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건을 올릴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만 가지고 한 거라서 이 사안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무겁고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는 안건을 올리는 방법이 회장단 회의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회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만 있으면 임시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의 3분의 1 사전 동의를 받아서 안건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총회 당일날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냥 안건을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안 올라온 안건이라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총회에 올리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날 투표권을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회계 문제입니다. 회계는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오늘 총회가 있는 날인데 이 회계 문제 다 들여다보면서 예전에 과거에 있던 걸 처벌을까지 할 거냐, 현재 임원들이 그러니까 안 회장님 측의 임원들이 제기한 게 이제 회계 문제하고, 그럼 처벌까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문제냐, 이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현 임원의 자격 문제나 현 임원들의 그 문제들까지 같이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현 임원들의 이제 그 자격 문제, 첫 번째 자격 문제, 두 번째는 해임에 관한 거, 이제 회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이런 문제까지 다 뒤집어 보자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 가지 하려면 반드시 같이 열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두 단체, 두 기간, 그러니까 2024년 이전과 2024년 이전, 그 다음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5년 1월까지 이거 다 열어보자.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완전 분리해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어쨌든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할 거냐? 저는 회장단 회의하고 중소기업 모임 이 이름은 그냥 현재 모임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단 회의로서의 기능은 이걸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외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대사관하고 고타라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장단 회의 없이 대기업 참여하는 회장단 회의 없이 대외 관계가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모임 현재 회원들 모임 그 다음에 회장단 회의를 약간의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분리만 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고 나면 이거 여기 이제 중소기업 모임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밑에 내려보면 그 이유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회칙만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단 회의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대기업 법인장은 이제 들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경제단체장까지 이렇게 해서 회장단 회의의 독립을 보장을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여기 이제 코참이라는 그 단체 안에 넣어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분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코참에서 회비 낼 사람이 없습니다. 회비 낼 사람도 없고 이걸 제대로 운영된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쨌든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임원회가 있고 회장단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분모는 이제 사무국하고 재정 일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고 나면 현재 임원회하고 사무국 재정 이거 뭐 완전히 바닥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중소기업 연합회처럼 정말 소기업 모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름 회장단 회의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대사관과 코타라가 참여하는 회장단 회의를 품고 갈 거냐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상태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